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만에 방송 키게 됐습니다. 간만에 킨 것 같아요. 하루만 쉬었는데도 마음은 간만에 킨 것 같고요. 제가 방금 전에 이제 VIP 회원님들 영상을 찍고 나서 바로 이제 유튜브 이제 컨텐츠를 올리게 됐는데, 이제 마음이 요새는 약간 조금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좀 힘든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원래 사실상은 제가 관리하고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의 영상을 올리기에는 이 어플리케이션 자체의 이 저장 용량에 대한 서버가 충분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링크만 따와서 이제 영상을 시작을 하자 해서 원래 저희 VIP 고객님들 위해서 이 유튜버 채널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점차 이게 독자님들이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는 순간에 사실 나는 유튜버로서에 대한 열망은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한테도 참 내가 야망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요새 조금 드는, 약간 좀 물씬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리사욕을 자꾸 줄이고 그냥 본연에만 집중해서 그냥 우리 투자자님들과 함께 독자님들과 같이 좋은 정보 나누면서, 그리고 주식 투자하면서 수익률에 대한 포커싱을 맞춰서 가는 것만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좋아요를 보고 있는 내 자신, 조회수를 보고 있는 내 자신 너무나 싫다. 요새는 정말 제 자신이 너무 싫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모든 조회수와 좋아요를 벗어버리고 본연의 이 주식 투자 마을이 원했던 이 진지하고 이 투자자님들과 임하는 이 자세를 다시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을 좀 빠르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는 100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같이, 그리고 방송 영상을 최대한 짧게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방송의 업데이트는 이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월수금으로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올릴까 생각 중이고요. 나머지 시간에서는 제가 본업이 리딩이기 때문에 이제 고객님들에게 수익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제가 수익률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000만 원 만들기 수익률을 일단 살펴보면, 제가 일단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현재 수익률 예탁자산금이 지금 현재 71만 원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원래 수익률이 좋았어요. 원래 수익률은 130만 원까지 이렇게 30% 거의 한 30%까지 수익률을 만들다가 갑자기 71만 원까지 떨어진 이유가 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제가 4월 20일 날 이 새로운 컨텐츠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시간이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 실적 위주로 종목들을 조금 더 가볼까, 투자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눈에 띄게 수익률이 올라와야지 약간 뭔가 재미도 있고, 이 독자님들 같은 경우에서도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리딩업을 하다 보면은, 물론 이 리딩업에서 저는 여기 리딩업을 지금 현재 6년 차 하고 있거든요. 제가 뭐 예전에는 저기 역삼동이라든지 여의도에서 방송 증권 전문가로서 활동을 했었고, 제 개인 사업은 현재 지금 한 6년 차 접어들고, 제가 현재 유한타랑 협약을 진행해서 제휴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이 리딩업을 하면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어 리딩 하는 애들 다 사기다. 유튜버 하는 채널 중에서 뭐 돈 내고 막 리딩 하지 마라 막 이러는 사람들 많은데, 그거는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커미션 이후 커미션을 주고도 커미션 그만큼 더 부가적인 수익을 얻으려고 현재 리딩 서비스를 받고, 저 또한도 이 업종에서 커미션을 받은 만큼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수익률을 드리려고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사기를 치는 애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여기서 한탕 해보려고 하는 그 비전문가 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 같은 좀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좀 피해를 봤지만, 그런 거를 좀 깨트려 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리딩업 하는 사람들은 수익률, 지네들 정말 수익률이 좋은지, 지가 얼마나 주식 잘하는지 안 깐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100만원 컨텐츠는 무조건 12월 달까지 해가지고 1000만원으로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목표에 대한 시드머니를 더 크게 불리지 않는 이유는,
제가 본업에 피해는 또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시드는 내가 그냥 감당할 수 있고 최대한 이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의 금액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요. 아무튼 제가 4월 20일부터 이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미수 거래를 제가 무조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격적으로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 한동안은 수익률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축축축축축축 올라가다가 예탁 자산 130만 원, 130만 원까지 도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32만 원까지 도달을 하고 그 후부터 예탁 자산이 지금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이죠. 그래서 예탁 자산이 지금 현재 71만 원까지 깎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야, 뭔 짓을 한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주식이라는 상품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식이야. 돈 넣으면 돈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아예 투기적인 목적으로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거고, 이 주식은 고위험, 고수익 상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리스크를 감당을 했을 때 그만큼 수익률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게 이 주식 시장인데, 제가 4월 28일 날 빙그레를 청산을 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들어갔어요. 이게 방산주죠. 사실상 빅텍을 들어갈까 생각을 하다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들어갔다. 그렇다면 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를 이제 들어갔냐? 이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제는 정보화 시대고 누구 하나가 정보에 뒤처지는 일은 없어요. 뉴스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최대한 빠르게 지금은 누구보다도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화 시대다. 그래서 원래는 김정은 위원장이 뭐 보이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을 했었고 제가 하나에 투자하기 전부터 근데 일각에서는 중국 쪽에서도 막 그러한 뭐 여러 가지 찌라시가 떴었죠. 김정은 위원장이 뭐 지금 현재 뭐 위독하다 안 좋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저도 그냥 한번 베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안 좋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베팅을 걸어서 지금 현재 600만 원 미수 거래를 풀빵으로 몰아 넣었고 아예 그냥 투자를 박았습니다. 하지만 주말 때가 아마 이때가 연휴였을 거예요. 4월 29일 날이 연휴였을 텐데 이때 연휴 꼈을 때가 이제 주말에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건강하게 돌아오다 건재하다라는 소식 듣고 내가 정보에 속았구나 내가 정보에 낚였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이제 개장할 때 내가 좀 월요일 날은 좀 마음을 굳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손익이 아주 박살이 났죠. 그래서 손익이 50만 원을 깠습니다. 50만 원을 까고 나서 원금 대비해서 마이너스 30만 원이 됐고요. 그래서 다시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투자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수익률이 발생을 해서 지금 현재 20만 원까지 다시 회복 중에 있고 이 돈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투자에 대한 뭐 기술적 분석이든 여러 가지 그래도 이 양반이 주식을 하면서 올해까지 보시면 이제 눈에 띄게 보일 거잖아요. 이제 얘가 100만 원으로 얘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12월달 되니까 딱 1000만 원 됐네. 그래도 얘만큼은 리딩업 하는 애 중에서 실력은 있는 애구나 라고까지만 제가 증명이 되면은 전 충분하게 이 컨텐츠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현재 투자 잔고는 아쉽게도 130만 원에서 업이 되면 좋았겠지만 저의 부조리로 인해서 71만 원까지 하향했고 50만 원 마이너스가 돼 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회복을 해서 이 부분에서 다시금 수익률을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저 또한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방송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시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적으로 오늘 빠르게 한 15분 안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영상 길어도 이제 점점 이제 독자님들도 좀 지겨워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팩트 체크만 여러 가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제일 요새 많이 상담이 들어오는 게 하나가 WTI 때문에 걱정하셨던 분들이 야, 너 때문에 살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되게 많아졌다. 그래서 이 텍사스 원유 증류질로 인해서 마음 시름시름 알았을 때 우리가
6월, 5월물 박살나고 나서 6월물까지 휘청거렸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말자. 주식 투자하면서 왜 그렇게 걱정하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게 정상화의 궤도에만 들어오면 원유는 다시금 수요에 의해서 공급량이 줄어들고 원유에 대한 가치는 제자리에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계속해서 반등폭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사신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주식 투자 마을 어플리케이션 들어와서 야 고맙다 너 때문에 살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요새는 또 저희 고객님들 중에서는 해외 투자 상품을 조금 욕심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외 주식을 좀 사고 싶은데 해외 주식으로서 중기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종목 좀 몇 가지 좀 추천해 주세요. 전문가님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새는 해외 종목까지도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팩트 체크만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에 대한 이벤트들이 많았잖아요. 그동안 뭐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도 받고 그리고 지금 사이드카도 받고 또 데드캣 바운스로 인해서 이 최저점에서부터 반등폭이 올라서 지금 계속해서 V자 반등에 대한 시험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상 공방이 좀 치열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방이 좀 치열할 거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발목을 잡는 게 유가가 아니라 미중 무역에 대한 갈등이 지금 현재 주가 지수에 대한 변동폭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력이 좀 크고 또 한 가지로 인해서는 지금 V자 반등이 이어오는 거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경제 뭐죠? 정상화가 있다. 정상화가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중 무역으로 인해서 한 번쯤 조정이 들어올 건지 아니면은 V자 반등, 경제 정상화가 계속해서 현재 진행 중인데 경제 정상화로 인해서 반등폭 시연이 이어갈지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0일 이평선, 중기평선을 거의 회복하는 가운데 있고 지금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아예 완전하게 V자 반등이 나와서 중기평선과 장기평선을 모두 다 회복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조정이 한 번쯤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우상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주목을 해야 되고 또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상담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일부분은 증시는 반등폭이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증시가 반등폭이 좋았죠. 반등폭이 좋았고 코스닥 지수는 658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1928pt까지 올라가는 이런 반등폭이 나오고 있는데 왜 내 종목은 안 올라가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수급의 주체는 살아나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는 경제에 대한 정상화가 진행이 되는 중이지 기업에 대한 실적과 영업이익과 또한 매출액이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들어서 회복될 거다라는 보장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이 사실상 뭐 대형주가 됐든 중소형주가 됐든 간에 투자할 만한 철을 발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시점이다. 따라서 지금은 현재 수급이 현재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순환매 장세. 순환매라는 거는 이 개별 종목들만 담기 시작하는 장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큰 손에 대한 주체들이 개별 종목들을 섭렵해서 주가 지수에 대해서 방향성을 노리는 지금 현재 이 장세에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대형주네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지. 근데 뭐 반도체 지금 막 뭐 팬데믹 현상으로 지금 싸졌네. 지금 사야 되겠다. 샀다. 근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올라가냐? 그렇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단기적으로 이거를 올라갈 수 있는 수급이 살아있냐? 또한 재료가 충분하게 살아있냐? 하반기에 있을 영업이익이 뒷받침해주고 있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고 나서 종목을 선정해야지만이 지금 장세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금 살펴드리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로 말씀드렸다시피 61선까지는 회복을 한 가운데 있다. 그렇다면 지금 약간 조정이 나올까? 약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참고를 할게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사실상 대선도 다가오고 재선도 다가오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 진짜 재선 못해요. 왜냐면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처음부터 초반에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 대응을 못해서 지금 사망자도 높고 확진자도 높고 경제 성장률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부양 정책을 펼치고 기업 경기 부양책과 기업들에 대한 채권들을 전부 다 매입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이런 조치를 취하는 부분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현재 진행을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선을 위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정상화에 모든 걸 쏟아 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대통령이 경제 정상화 조치로 미국 내 코로나 사망자 수가 불가피하게 늘어날 거지만, 그래도 경제적 이득이 비용보다 크다면 경제 활동 재개의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조금 더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ABC 방송 인터뷰 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미국 국민 집 혹은 다른 그 무엇에도 갇혀있지 않을 것이다. 추가 사망자가 상당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경제 활동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살과 우울증에 의한 약물 복용으로 사망을 유발하는 비용이 수반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상화를 통한 편익이 더 크다. 이 말은 즉 우리가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경제가 개박살 나고 대공황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실천을 하면서 우리는 경제를 돌려야 된다 라고 지금 밀어붙이는 사항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에서 여러 가지 이 국익을 따져봤을 때는 국민들 스스로가 불안해 할 거지만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이 재료가 우리의 보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정상화를 더욱더 강력하게 이제 밀어붙일수록 집안에서 저희는 전업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전업으로 뛰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이만큼 이 증시를 뒷받침해주고 부양할 만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추세가 우호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건 스탠리가 3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모건 스탠리의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 코로나 19 충격으로 인한 저점이 지났고 회복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바이러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지만 추가적인 확산도 가능하나 그 정도 및 범위는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현재 증시, 경제 전부 다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다. 라고 현재 보고서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증시가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당분간은 우호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지만 또한 이것 또한도 그렇게 안전하지 못했던 게 제가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것도 한 번에 더 미중 무역이 한 번 더 터지면 이거는 그냥 게임 오버인 거예요. 미중 무역이 터졌다. 지금 무역이 지금 완전히 중단됐기 때문에 모든 무역에 대한 이 수출이 다 적자로 접어든 상태에서 미중 무역을 한 번 더 때리겠다. 이거는 그냥 같이 공멸하자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따라서 일단은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현재는 우호적인 입장을 좀 고수를 하지만 만약에 추가적으로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사이에서 또다시 한 번 더 공방이 이루어지고 뭐 중국에 가 있는 기업들 다 돌아와라 혹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법인세 때리겠다 관세 때리겠다 딱 해버리면은 이러한 부분도 다시금 W자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백신주가 지금 현재 키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백신이 어디까지 왔냐? 사실상 뭐 지금 경제는 정상화에 대해서 조금씩 가동이 되고 있고 이 경제가 정상화 가동이 되는 거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백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노비오 파마슈티컬스
유일하게 DNA 백신 기업이고 메르스 또한 이상 임상까지 성공시킨 전례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임상은 이미 4월에 진행 중이다. 그래서 빠르면은 뭐 올해 안까지는 좋은 뭐 소식을 뭐 밝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업도 있고, 모더나 테라퓨틱스 미국 최초 임상 시작을 했고, 코비드 19 기업 10조 이상의 시총의 거대 기업 바이오 회사이기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게이츠 재단의 후원을 받고 있다라는 점이죠. 게이츠 재단의 후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이 재정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돈을 부으면서까지 코비드 19에 대한 백신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지금 경제를 생각하는 어떠한 좀 위기 의식으로 인해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존슨앤존슨도 9월에 임상 1상 실험을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은 뭐 치료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완전한 치료제는 현재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고, 치료제라 해봤자 회복을 좀 빠르게 해주는 그러한 뭐 치료제밖에 없는데, 걱정인 게 그거예요. 이제 경제 정상화가 시작이 되고 이제 학교도 이제 점점 개강을 하기 시작을 할 텐데, 만약에 이게 또다시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또 이 뭐 DNA 구조라든지 뭐 RNA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변이가 일어났다. 그리고 또다시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을 통해서 지역적으로 감염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확률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 안도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따라서 지금 V자 반등폭이 시연이 된다고 해도 언제든지 팬데믹 현상이 부활을 해서 또다시 저점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늘 뭐를 해야 된다? 긴장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긴장을 좀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그동안 현금 확보를 했고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안정화를 잡아가고 있는 거를 좀 지켜봤는데, 미국도 지금 경제 정상화 달리고 있고 이탈리아도 지금 뭐 생겐 조약도 이제 점점 이게 완화가 돼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은 지금 최저점 바닥이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가 아닙니다. 예상도 빗나가고 예측도 빗나가는 시장이 이 바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치료제랑 백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의 지금 현재 반등폭은 완전한 반등폭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탄력적인 투자에 대한 심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가 지수가 올릴 수 있는 개별 종목을 투자를 하고, 그에 따라서 수익 실현을 계속해서 발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한 하락할 수 있는 거를 감안하고 생각을 했다가 하락에도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백신 임상이라는 게 사실상 10년 이상 걸리는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10년 이상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해야 되는 백신이 단 1년 내로 백신이 나온다고 한들 그 부작용이 과연 어떤 불가항적인 부분으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뭐 타미플루였나? 타미플루도 제가 봤을 때는 빠르게 뭐 이게 뭐 백신 개발이라든지 치료제로 인해서 타미플루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부작용도 엄청 컸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러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부작용 또한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고도가 됐어요. 사람들에 대한 약간 이제 좀 저 또한 짜증나더라고요. 이게 마스크를 쓰고 나가려고 하면은 언제까지,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오늘 거의 저희 한반도에서는 거의 24도까지 웃돋고 거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더웠는데 마스크 그 KF90 몇 마스크 쓰면 그냥 숨막혀 죽어요. 숨막혀 죽는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 지금 사람들에 대한 국민들에 의한 어떤 그 스트레스가 정말 최고조에 이르고 있고, 언젠가는 마스크를 번지고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스콧 코틀립 전 미국 식품의약처 FDA 국장은 봉쇄 완화 조치로 인해 5월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할 거다. 이게 만약에 확진자가 증가를 하게 되면 또다시 시작인 거예요.
다우지수가 또 떨어질 거고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고 그러다면 무조건적으로 W자 침체가 될 텐데 오이 코틀리 전 국장은 CNBC 인터뷰에서 확진자 수와 입원율이 올라갈 것이라면서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했다. 여러 주가 경제 재개를 시작하고 한국 여행도 반등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여전히 미국 내에서 많은 바이러스가 확산 중에 있다며 이번 날에는 이 숫자를 내려가게 할 방법이 없고 많이 드러나지 않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또 항체가 잘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안 생기죠, 이게. 이게 한 번 발병한 사람이 나았어요. 완치가 됐는데 또다시 발병이 돼서 양성 판정을 받고 또 치료를 받는 사례도 있고 더 웃긴 거는 이게 이 오줌 싸고 똥 싸도 오줌이랑 똥에도 바이러스가 있다면서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죽은 사람 몸에서도 이 바이러스가 활성화가 돼서 양성 반응으로서 계속 발견되고 있다라는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끝까지 저희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이 신경은 계속 바짝 곤두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경제를 생각해서 정상화에 대한 활동은 무조건적으로 찬성이지만 그에 따른 최대한 매뉴얼들이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지 소독 방역은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러한 부분으로 시간을 조금씩 벌기 시작할 때 백신과 치료제가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아무튼 우리 주식을 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로 봐야 된다? 우호적으로 보고 가죠.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은 지켜보자. 그리고 주가 지수가 현재는 하방에 대한 압력보다는 경제 정상화로 인한 상방에 대한 압력이 크고 지금 경제가 정상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치지 않고서야 갑작스럽게 미국에게 관세를 때리겠다라는 미친 소리는 안 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관세 때리겠다 하면 또 세간이 시끄러울 텐데. 따라서 이런 관세 부분은 조금 더 하반기로 좀 밀어놓고 일단은 우호적인 관점에서 주가 지수를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애정 같지가 않지만 저는 끝까지 저의 이러한 채널에 대한 뭐랄까요 신념을 확고히 한 후에 저를 봐주시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독자님들과 함께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자님들과 그리고 저와 또한 고객님들이 우리 모두가 주식으로 인해서 좀 웃고 행복할 수 있는 그날이 될 동안 더 열심히 박차를 가하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제 휴장일 없고요. 우린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이 됐는데 저 또한도 수익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